속보. 국내 축구 감독의 소신 발언. 이강인 같은 선수 흔하냐고? 이강인 향한 국내파 감독들의 예상치 못한 소신 발언에 난리 난 상황.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부임 초중반까지 자신이 잘 중용하지 않았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당시에는 확신이 없었던 게 맞다고 고백했다. 벤투 감독은 25일 FC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강인 발탁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부임 기간 동안 이강인을 주축으로 기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적극 활용하며 한국의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안겼다. 벤투 감독은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가진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팬이 아닌 코치진이라면 더 많은 분석이 필요했고 단순히 재능만 봐선 안 됐다면서 이강인과 같은 유형의 선수는 공격만 생각하고 수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강인을 기용하면 팀 밸런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월드컵을 앞둘 무렵 이강인은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헌신적인 움직임 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벤투 감독은 이를 캐치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대회 직전에서였다. 따라서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 확신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을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올린 이유는 그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강인은 마인드 변화와 소속팀, 당시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스스로 가치를 증명했다. 이강인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겠다고 인정했던 것 같고 하비에르 아길레 마요르카 감독 역시 그런 변화에 확신을 갖고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 이강인 발탁 문제가 이슈였을 당시에는 이강인과 팀 모두를 위해 신중하게 말을 아끼며 대답했던 벤투 감독이었지만 시간이 꽤 지난 후 속사정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벤투 감독의 선택에 부응, 월드컵 조별리그 2차 가나전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로 조규성, 미트윌란, 윗골을 돕는 등 16강 브라질전까지 4경기 모두 출전하며 한국 축구가 새 역사를 쓰는데 힘을 보탰다. 한편 벤투 감독과 함께 영광의 시간을 보냈던 한국 축구는 최근 다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독일 출신 레전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후임으로 왔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무능력한 모습으로 약 1년 만에 사임했고 기대를 모았던 아시안컵에선 우승에 실패했다. 황선홍 임시감독으로 3월 A매치를 치른 한국은 다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물색 중인 단계다.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새롭게 부임할 한국 대표팀 감독에게 한국의 좋은 선수들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 한국에서의 생활 역시 즐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을 떠났지만 난 한국에서의 생활이 늘 행복했고 지금도 한국 축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활짝 웃은 뒤 마지막으로 한국의 축구팬 KFA 새로 올 감독에게 늘 응원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2. 홍명보호 공격의 핵심, 이강인 가까이서 지켜본 황문기, 프랑스 최고팀에서 뛰는 이유가 있다. 5. 센 서울, 이강인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황문기, 28. 강원가 그 감상을 전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러 0에서 0 무승부를 거뒀다.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A매치 데뷔전이었던 이번 팔레스타인과 경기에서 한국은 승점 1점을 획득했다. 홍명보호는 오는 10일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 오만 원정 경기에서 첫 승리를 노리게 됐다. 이날 한국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경기 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던 상황 속에서 첫 승리를 위해 나선 대표팀은 3차 예선 첫 경기 정예 멤버로 나섰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아쉬운 잔디 상태와 부진한 결정력으로 첫 승을 다음 경기에서 기약하게 됐다. 이날 대표팀 선발 라인업 11인 중에서 가장 의외인 이름은 황문기다. 1996년생으로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등 대표팀 중견급들과 동갑인 그는 이번이 대표팀 첫 발탁이었다. 황문기는 미드필더 출신다운 좋은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크로스, 허를 찌르는 전진 패스로 6도움을 올리면서 K리그 도움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른쪽 라인에서 윙포워드로 출전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 황문기는 주로 수비와 지원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공격에 기여했다. 그는 후반 22분 황재원과 교체로 경기장을 떠나면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마치는 데 성공했다. 황문기는 이날 대표팀서 강원서 뛰던 다른 롤을 소화했다. 그는 선수라면 어느 팀에서 뛰던지 감독의 전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프로 선수로 위무다 라면서 그래서 다소 아쉬웠다. 더욱 빠르게 전술적으로 녹아들도록 노력해보겠다 라고 대표팀 데뷔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오른쪽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 황문기는 왜 프랑스 최고의 팀에서 뛰는지 알겠다. 한 수 위의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것 같아서 아쉽다 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의 경기력은 답답했다.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쉽게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이는 이강인이다. 그는 적절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로 한국 공격의 시작과 진행을 책임졌다. 이강인은 부지런히 뛰었다. 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동료와 원투 패스를 받은 뒤 박스 안으로 진입한 이강인이 낮게 깔리는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지는 듯했으나 침착하게 잡아냈다. 뒤이어 다시 맞이한 찬스에서 황인범이 감각적으로 공을 잡아놓은 뒤 슈팅했지만 옆그물을 때렸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좋은 찬스를 잡았으나 다시 한번 잔디에 울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오세훈이 내준 공을 손흥민이 잡은 뒤 이강인에게 넘겼다. 붙는 수비수로 없어서 완전히 프리한 상황. 이를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크로스바를 넘겼다. 잔디로 인해 제대로 맞지 못한 것이 컸다. 후반 28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이강인은 예리한 슈팅을 날렸으나 이 역시 선방에 막혔다. 황문기가 함께 뛰며 느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이다. 큰 관심을 모았던 양민혁은 일단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황문기는 민혁이가 논플레잉 멤버라 함께 못 뛰어서 아쉽지만 계속 응원해줬다. 다음에 기회가 올 때 잘해보자고 서로 힘을 냈다. 라고 미소를 보였다. 3. Where is MIK? 아쉬웠던 세미랑. 팔레스타인에겐 승리였다. 관중석에서 봤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력적 열세를 극복하고 리오넬 메시가 포진한 아르헨티나를 잡았다. 당시 팬들은 축구 강국 중 한 팀인 아르헨티나를 잡았다는 기쁨과 함께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를 조롱하며 했던 말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 경기에서 졸전 끝에 0에서 0 무승부를 기록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었던 홍명보는 계속되는 비판 속 기대와 지지보다는 걱정과 우려 속에 출범했고 월드컵으로 직행할 수 있는 3차 예선 첫 경기와 홍명보 감독 부임 첫 경기에서 무위에 그쳤다. 이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냈다. 최전방에 주민규, 2선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3선에 황인범, 정우영이 나섰고 수비에는 설령우, 김영권, 김민재, 황문기, 골무는 조현우가 배치됐다. 4-4의 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앞세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홍명보는 경기를 주도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강조했던 라볼피아나 형태로 말이다. 홍명보는 규칙적인 빌드업 패턴을 보였다. 정우영이 김민재, 김영권 사이로 내려오는 라볼피아나, 설령우가 좌측 스토퍼로 배치되는 비대칭 300 형태였다.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 시 3에서 1 포메이션을 고수했다. 공격에서는 빠른 좌우 전환을 노리는 듯했다. 특히 우측면 황문기가 높게 전진할 경우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리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기기 위해 애썼다. 이때 반대편 손흥민이 측면에 넓게 배치돼 전환 패스를 기다렸다. 상대 진영을 한 측면으로 몰기는 했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롱패스가 자주 나오지 않으며 손흥민이 고립되는 모습이었다. 모든 선수가 내려와 수비를 구축한 팔레스타인은 최전방 투톱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홍명보의 빌드업을 방해했다. 김영권, 김민재 또한 쉽게 패스를 내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측면으로 향하는 빌드업으로 인해 최전방 주민규, 이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 또한 고전하는 모습이었다.